어이 달스네요. 라이브입니다. 수비 일단 어디서부터 할까요? 왼쪽부터 좀 하면 왼쪽도 좋은 선수들이 꽤 있었어요 올 시즌에. 예를 들어서 에버튼에 새롭게 왔었던 루카 디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상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. 원래 디뉴가 뭐 대표팀 할 때도 그랬지만은 속도도 있고 도와주는 능력도 아주 잘하고, 사실 리그를 이렇게 새롭게 환경이 바뀌면 다른 리그 뛰다가 이렇게 새롭게 오르면은 좀 적응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런 게 있는데, 디뉴가 그런 거 보면 되게 잘했더라고요. 잘하고 포인트도 좀 올리고, 그런 점에서 디뉴도 좀 기억이 나고, 레스터의 7월 같은 경우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이 선수는 뭐 그 굉장히 예전부터 빅클럽하고 연결이 계속 됐던 선수인데 올 시즌도 꾸준함을 좀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역시 뭐 왠지 벤치렐이 있는데, 저 그래도 뭐 무엇보다 리버풀의 로버트슨을 올 시즌은 뭐 빼놓고 이 왼쪽을 얘기할 수는 없겠죠. 뭐 이미 수치로도 엄청나게 많은 걸 넣었고,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도움 랭킹 5위, 포인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했고, 이 위치는 사실 리버풀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포지션이어서 리세라고 하는 선수가 이제 팀을 떠난 이후에 왼쪽 어떡하냐 이 고민이 계속 있었는데, 로버트슨이 이제 너무나 잘해준 거잖아요. 처음에 영입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잘할까? 이런 게 있었는데 올 시즌은 뭐 완전 만개하면서 좀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나. 그래서 왼쪽은 결과적으로는 리버풀의 로버트슨 꼽고 싶고, 중앙 수비 한 자리는 몇몇 선수들이 기억이 나는데, 예를 들어서 뭐 첼시의 리디거 같은 경우도 뭐 괜찮았던 시즌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여기는 그래도 뭐 분명한 건 리버풀의 반다이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. 뭐 반다이크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전체 통틀어서 놓고 보더라도 뭐 최고였으니까. 반다이크 무서웠던 것 같아요. 키가 이렇게 크고 막 힘이 있고 그런데도 속도가 있고 기술이 있고, 그런데도 영리하고. 아마 올 시즌 돌이켜보면 그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시소코하고 손흥민 선수 그 역습 과정에서 가운데서 접근할까 말까 아니면 오른발로 때릴까 왼발로 때릴까 이거를 하면서 물러났던 그 활약은 진짜 어마어마했던 것 같고,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뭐 그래서 결국 끌고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? 리버풀이 그 캐러거가 맨날 했던 얘기, 해설이나 이런 거 하면서 리버풀 이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. 수비가 이렇게 불안해서는. 그랬던 리버풀을 완전히 바꿔낸 선수가 반다이크니까 전 세계 통틀어서도 뭐 현존하는 최고의 센터백 아닐까요? 이 정도면. 뭐 반다이크는 무조건 한 명 찍고 가야 될 것 같고, 한 자리가 조금 고민인데 전 그래도 맨시티의 라포르트 봅니다. 맨시티의 라포르트가 뭐 이 속도감이라든지 또 왼발을 쓰는 이 중앙 수비수라고 하는, 사실 중앙 수비수가 빌드업을 할 때 두 명이 쓰게 되는데 한 명이 왼발을 쓰고 한 명이 오른발을 썼을 때 빌드업을 하는데 유리한 게 있어요. 왜냐하면 서로가 오른발 왼발이면 한 명은 오른쪽에 서서 안쪽으로 주면서 패스를 할 수 있고, 이 왼쪽 수순에서 왼발을 쓰면서 안쪽으로 돌 수 있기 때문에 빌드업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함이 있다는 거죠. 안정감이 있게. 그래서 왼발을 잘 쓰는 중앙 수비수는 유럽에서도 희소성이 있는데, 특히나 또 올 시즌은 그 제가 릴카와 합방을 하면서 이 라포르테를 라포르트로 바꾸지 않았습니까? 많은 분들이 라포르테라고 할 때 제가 라포르테라고 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다가 릴카가 한 방에 나와서 라포르트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라포르트구나. 참 스피커가 중요하구나. 같은 팩트를 얘기해도 누가 얘기하냐에 따라서 들어주고 안 들어주기가 중요하구나. 캉테는 캉테가 맞습니다. 캉트 아닙니다. 라카제트. 거기에 위에 뭐가 찍혀있냐 안 찍혀있냐에 좀 다른데, 어쨌든 이제 라포르트가 올 시즌 정말 잘해준 것 같고, 또 가끔씩 왼쪽이 맨시티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. 맨디가 부상 여파, 진첸코도 부상이 있고 이럴 때 왼쪽까지도 돌아 들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라포르트를 좀 꼽고 싶고, 오른쪽 수비도 좋은 선수들이 꽤 있었어요. 오른쪽 일단은 뭐 첼시에서 거의 노예 모드였던 아스필리쿠에타 또 뭐 역시 꾸준히 잘해줬고, 근데 너무 노예야. 너무 쉬지 않고 달린 것도 있고, 그다음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 완 비사카, 이 선수는 B클럽 갈 것 같은데. 공격에 내가 이제 간다 그러면 또 못 가나? 취소. 비사카 그냥 남을 것 같습니다. 남을 것 같고요. 어디 못 갈 것 같고. 근데 공격 재능도 공격 재능인데 수비할 때도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.
싶더라고요. 유럽에서도 측면 좌우 풀백들 같은 경우는 좋은 선수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.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뛰어야 되잖아요. 계속 오가야 되니까. 또 그런 얘기는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수비도 잘해야 되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줘야 되는데, 그런 의미에서 유럽에서 희소가치가 있는데 완 비사카 같은 경우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좀 보여줬어요. 나이도 어리죠. 그래서 많이 주목을 하는 것 같고, 참 그래도 이 위치도 역시 뭐 마지막에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리버풀의 아놀드를 안 꼽을 수가 없죠. 아놀드는 사실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. 그 성장세라고 할까요? 이게 잘한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잘해? 이런 거를 오늘 올 시즌 좀 보여주는 게 아니냐. 어시스트 랭킹 전체 3위 했죠. 어마어마한 거죠, 사실. 물론 좌우 풀백들이 오버랩을 통한 크로스 공격이라든지 이런 걸 하니까 그쪽에서 도움을 많이 할 수는 있지만 전체 랭킹 이렇게 3위하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은데, 또 그런데다가 그 중요한 순간에 특히 그 바르셀로나 무너뜨릴 때 그 영리함까지 코너킥 딱 내주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자기가 차가지고 골을 만들었던 그런 장면들. 뭐 유럽 내에서도 극찬을 받았던 장면 아니에요? 정말 어떤 규정을 이용을 한 정말 영리한 플레이까지. 참 사실 오른쪽이 경쟁자가 참 많았어요.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선수도 있었고, 울버햄튼의 도어티도 굉장히 잘했다. 울버햄튼도 올 시즌 강팀 잡는 킬러였는데 3백 딱 놔둬놓고 양쪽 풀백들 움직일 때 도어티, 그 피지컬적인 강력함이나 막 이 슈팅의 강력함은 정말 대단했었는데, 이렇게 오른쪽에 좋은 선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놀드를 넘어갈 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점에서는 오른쪽은 이제 아놀드가 잘하지 않았을까 좀 보고, 실제 리버풀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소 실점 팀이잖아요. 저는 굉장히 극적이라고 봐요. 그 변화가. 그러니까 기존에 리버풀이 수비가 그렇게 약하다, 안 된다 이대로 가서는, 이랬던 팀이 최소 실점을 했고 가장 많은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를 했고, 클롭 감독의 축구가 이제 워낙 그 전방위 압박, 개겐 프레싱 이런 걸 많이 하고 공격에 무게감이 너무 있다 보니까 수비에 대한 하중이 너무 많이 걸린다가 이제 기존의 클롭 감독에 대한 평가, 분석 이런 거였는데, 올 시즌은 그런 걸 아예 말이 안 나오게 해버렸잖아요. 물론 올 시즌 저는 클롭 감독이 예년에 비해서는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좀 더 신경을 썼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를 이 정도로 안정시킨 것은 수비 라인을 칭찬 안 할 수가 없고, 그러면서도 공격에 대한 능력들을 더 보여줬잖아요. 그래서 좌우 풀백 포함을 해서 반다이크까지 좀 뭐 수비에 많이 들어간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. 골키퍼, 골키퍼도 좋은 선수들이 많았죠. 한 3명 정도로 요약이 좀 된다고 봐요. 일단 웨스트햄의 파비안스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봐요. 파비안스키가 예전에 뭐 뛸 때는 스완지인가 뭐 이럴 때는 뭐 그저 그러나 보다 정도의 느낌도, 아니면 백업 키퍼의 느낌들이 좀 강했죠. 올 시즌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이브를 기록한 선수가 바로 파비안스키입니다. 물론 그것은 뭐 웨스트햄의 어떤 수비력들을 감안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골키퍼가 사실 세이브 개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수비가 조금 불안했다는 여지도 돼요. 상대에게 일단 슈팅을 허용을 해야 세이브를 하니까. 하지만 그렇게 많은 세이브를 압도적으로 했다는 거는 파비안스키가 올 시즌 이래? 이렇게 세이브를 잘해? 이런 걸 다시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파비안스키를 얘기할 수 있는데, 전 그래도 이제 골키퍼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경합을 누가 최고였냐를 놓고 보자면 두 선수를 압축은 된다고 봐요. 맨시티의 에데르송, 리버풀의 알리송, 이렇게 좀 된다고 보는데, 이번에 그 잉글랜드 선수협의가 뽑은 골키퍼 베스트 11 보면 맨시티 에데르송이 뽑혔어요. 근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은 좀 달라요. 저는 리버풀의 알리송이 좀 더 뛰어난 시즌이 아니었나 좀 보는데, 일단 모든 수치가 그래요. 클린시트의 숫자, 물론 큰 차이는 안 나지만, 혹은 세이브의 숫자라든지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, 극적인 반전이라고 하는 측면들, 그러니까 카리우스로 대표되는 그리고 사실 그 선수협회가 뽑았을 때 에데르송이 뽑혔을 때도 영국 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위치였어요. 알리송 아니야 올해는? 많은 분들이 알리송을 지목을 했기 때문에, 저는 모든 수치나 혹은 임팩트나 혹은 극적인 반전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알리송이 좀 더 뛰어난 시즌이 아니었냐. 사실은 뭐 굉장히 미세하긴 해요. 에데르송과 뭐 알리송을 꼽기에는 참 미세하긴 한데,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알리송이 뛰어났다고 봅니다. 이거 얼마나 편해. 예측 안 하고 그냥 정리하라고 그러니까. 나 이런 것만 시키면 나 잘할 수 있는데, 다음에 이런 것만 계속 하면 좋겠다. 경기 분석과 승부 예측의 신세계 채널 승부사. 자, 좋아요, 구독 걸립니다. 알람
들어갔어요.